그래서 제가 멤버십에서도 막 알트코인을 찝어드리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진짜 이번 연도는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ETF 그린라이트에도 랠리 여부는 지켜봐야 된다. 자,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나기 전에 어떤 생각들 많이들 하셨어요? 그리고 승인되고 나서도 아마 승인되기 전에 매수 많이들 하셨을 거야. 승인되고 나서도 새벽에 밤새가지고 막 매수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죠. 안 올라가죠. 응?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마음속에 생각하셨던 것들 써주세요. 잔소리 안 할게요.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간신법으로 또 여러분들 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맞춰봐야지. 찝찝한 느낌? 성급한 느낌? 이 생각 안 하세요? 야, 이번 연도 상반기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만큼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무조건 가져간다. 절대 안 놓쳐. 그래서 성급하게 들어가신 분 계실 겁니다. 솔직히 생각했다 1번 한번 올려주세요. 솔직하게. 잘못된 거 아니 나쁜 거 아니니까. 아마 대다수가 그러셨을 건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 갖고 계실 거고. 자, 일단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급하게 올라타지 마세요. 상반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기회 놓쳤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더리움 안 놓친다. 그러면 잘하려고 하게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 미리 남들보다 먼저 대응하고 싶어. 그러면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게 뭐예요? 코인 시장입니다. 잘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진짜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있다가도 잃어버리고 그냥 너무 막 성급하게 죽거나 아니면 막 섣부르게 행동하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하지 마세요. 현물 ETF 승인돼도 충분히 우리가 아래에서 줄 수 있는 기회들 많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마음 편안하게 드시라고. 막 ETF 승인되니까 막 아쉬워요. 어떡해요. 막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20% 30%막 올라가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또 사람 간사한 게 또 딱 터지고 나서 가격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야,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아래에서 좋아야지. 그러고 있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상반기에 기회를 놓쳤다? 기회를 왜 놓쳤어 지금? 안 놓쳤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확실해졌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 대선에서 대선 승리 확률을 높이려면 이거의 성적이 좋아야 돼. 이게 뭘까? 대선 3개월 전에 이거 수익률이 높아, 상승률이 높아. 그러면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83%인가? 84%인가? 주식, 그렇죠. 미국 주식이죠. 그래서 지금 제니 옐런 누님도 그렇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그렇고 연준과 재무부가 합세해서 유동성을 미친 듯이 공급하고 있죠. 유동성 공급해서 뭐예요? 미국 주식 부양시키려고, 증시 띄우려고.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고 그래야 미국인들 노후 연금액이 올라가지.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대통령? 오케이, 바이든. 근데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어떻게 터졌다? 뭐 때문에 터졌다? 바이든의 입김이 셌다. 그 뜻은 지금 미국 정부도 크립토 시장을 놓지 않았구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거다? 크립토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겠구나. 미국 증시 상승뿐만 아니라 부양정책뿐만 아니라 크립토 시장도 부양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구나. 그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도 만약에 하반기 다시 더블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 가능성들이 더 높아졌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 정부가 포기하지 않았구나. 코인 시장도 띄워주겠구나. 이번에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바이든 연임을 위해서라면 돈 풀어서 비트코인도 띄워오겠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변수들은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만약에 재무부, 연준, 미국 정부 다 증시 부양, 코인 시장 부양 시작을 하는데 이게 미끄러질 수가 있어. 중간에 물가가 튀었네? 그러면 연준이 해줄 수 있는 금리 인하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했다는 건 야, 미국 경제가 안 좋은데 증시가 빠질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 지정학적 위기. 중국이 뭐 대만 때린대. 아니면 중동에서 또 지정학적 위기, 뭐 이란 대통령이 사망 사건 때문에 또 열받아서 트러블이 났대. 아니, 러우 전쟁이 또 다시 발발했대. 지정학적 위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만 아니면 이번 연말까지는 무사히 미국 정부가 우상향 시켜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높아졌다도 있겠지만 확인했다. 미국 정부의 11월 대선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젠다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번에 확인했다. 뭐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하반기에 불장이 온다,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알트코인입니다. 어떤 알트코인들을 찝는지. 이번 연말에는 유동성이 한정적이에요. 아무리 미국 정부가 돈을 찍고 뭐를 찍고 다 하더라도 방법이 달라. 2021년도와 2024년도 똑같이 유동성 공급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20년도에는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정부에서 실업수당부터 시작해서 개인들한테 다 돈을 찝어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21년도에 개미들 파워가 우리 한국 시장 개미들 파워. 대출 받아서 주식 안 사면 바보. 코인 투자 안 하면 바보. 부동산 안 사면 바보였죠. 정부에서 돈을 뿌려도 되니까 개미들 파워가 셌죠. 근데 2024년도는 똑같은 유동성 정책을 펼쳤어. 21년도랑 24년도랑. 개미들 파워가 낮죠. 왜?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서 유동성 공급하는 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빅테크 기업들한테 들어갑니다. 미국 개미들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 국채를 발행해서 찍어.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미국계 기관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미국계 기관들 자금이 어디에서 유통이 된다? 자산시장, 미국 증시에서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엔비디아 미친듯이 올라가고 빅테크 기업들, 좋은 기업들만 미친듯이 올라가죠. 그게 무슨 뜻이다? 미국 정부에서 돈을 찍어대는 게 미국계 기업들한테만 들어가게 해놨다. 그럼 코인이슈님 21년도랑 24년도 왜 이렇게 다른가요? 자, 24년도에 미국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개미들한테도 줬다고 가정해볼게요. 개인들한테. 그럼 뭐가 올라요? 21년도에 개미들한테 줬어. 그래서 뭐가 올랐죠? 물가가 미친듯이 올랐죠. 그러면 올해는 물가가 오르면 안 돼. 대선이 끝날 수도 있어. 그러면 물가를 올리지 않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개미들한테 주지 않고 기관들한테 살짝 줄 수 있는 국채를 바이백 해주던가 아니면 단기채를 찍어서 시장에 공급해주던가 연준이 긴축 감축 속도를 조절하던가 금리를 인하하던가 이러한 정책들로 미국 증시를 띄워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개미들이 2021년도보다 여력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100개라면 21년도에는 50개 올라. 이번 연도에는 10개만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어떤 코인을 고르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번 연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다 코인 투자한다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신중하게 알트코인 진짜 제대로 된 거. 모르겠어. 그럼 비트 이더 그냥 담으셔. 몰라. 비트 이더. 이런 것들 담으시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서도 막 알트코인을 찝어드리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진짜 이번 연도는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성이 한정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얘가 승인이 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뭐가 일어날 거냐면 이더리움은 무슨 코인이에요? 자, 비트코인은 기축통화니까 별개로 빼고 알트 중에 왕이 누구예요?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더리움이 ETF 승인이 됐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ETF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 알트코인 ETF가 나왔어. 이게 왜 중요할까? 앞으로 이더리움을 현물 ETF 승인이 됐다는 건 이더리움을 앞으로 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달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달러와 환매가 된다는 겁니다. 환매라는 건 서로 되팔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더리움 이퀄 달러라는 건 이더리움의 가치, 값어치가 매겨진다는 거죠. 뭘로? 기본값은 뭐다? 달러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알트코인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다? 달러로 가격표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매겨질 수가 없었죠. 왜? 달러와 환매가 없었어. 이게 뭐를 뜻하냐면 앞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온다는 건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리플 좋아하는 알트코인들 다 모아서 뮤추얼 펀드처럼 ETF 펀드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뭘로 묶을 수 있다? 전체 모든 알트코인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만 연동이 됐는데 이제는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다. 모든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를 유지를 하고 싶고 달러를 많이 찍고 하고 싶으면 어떤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얘네들의 가치가 높아지고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필요해요? 달러가 필요하겠죠. 내가 이더리움 ETF 사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달러가 필요하죠. 자, 솔라나 ETF 사고 싶어. 폴리곤 ETF 사고 싶어. 뭐가 필요해요? 달러가 필요하죠.
그러면 미국이 달러를 가치를 올리고 더 많이 찍고 싶고 시장에서 더 유통되게 하려면 뭐의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달러 뭐 ETF 승인돼가지고 연결됐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여기다가 이더리움이 됐다 그러면 모든 알트코인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달러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연동하는 시점이 5월 23일이다. 한국 시간은 5월 24일.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딱 터진 날. 크립토 시장과 달러가 연동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존재하는 모든 코인들을 달러와 연동함으로써 달러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